주변 마을 일부가 침수돼 주민 50명이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오늘 새벽 6시 갈산천이 범람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고 아산시 둔포천과 예산 삽교천, 당진 남원천도 범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의 모든 학교는 오늘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수문도 개방돼서요. 초당 700톤이 방류 중이라 저지대 주민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구간, 또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대전 당진 고속도로 면천나들목 부근은 토사가 유출돼서 양방향 통제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하천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하천 주변과 저지대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재난 알림 문자나 방송에 집중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충남 서해안에 시간당 최고 114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중호우 상황과 피해 상황은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특보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방재 전문가 모시고 지금 충청 지역의 홍수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이거 기록적이다, 극한호우다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밤의 홍수 상황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위험했던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한 5시 정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기록들을 보면 이제 충청권 지역에 지금 서산이나 당진이라는 곳에 보면 비가 온 곳을 보면 강우 총량이 한 4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과 5시간 이내에 집중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당 100mm 정도 강우 강도가 3시간 정도 이어졌다는 건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우리 최근에 볼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신 8시에 보면은, 공주라든가 지금 충청권에 지금 시간당 30에서 50mm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고 느끼실 건데요. 어젯밤 자정은 지금 느끼시는 거에 한 3배 정도의 호우가 3시간 이상 집중되면서 큰 피해를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당 110mm가 넘게 폭우가 쏟아진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었던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지금 심각 단계가 내려진 하천들 많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새벽 3시에 당진천이 범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산천 같은 경우도 범람이 우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예산에 있는 구만교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범람 수위를 넘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집중호우가 강하게 이어지면 도달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남 삽교천 유역에 보면 이제 무안천이라든가 산양천 부근에서 범람 위험이 있는 거고요. 이런 비들이 사실 어제 밤 자정에 우리가 이제 100mm 가까운 강우가 3시간 정도 왔을 때는 정말 하천들이 범람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강우 강도들이 한 30에서 50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호우지만 이제 최악의 범람 상황은 조금 모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강우가 어느 쪽으로 집중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저수지가 있는 유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구름대가 굉장히 가늘고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간당 110mm 넘는 폭우가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오래 지속되는 경우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23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오송지하 참사라든가 아니면 경북에 있었던 큰 참사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한반도 방향으로 띠구름 형태로 굉장히 강한 구름들이 유입되는 형태들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호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100mm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라든가 최근의 강우 패턴의 변화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예당 저수지가 수문을 열었다는 속보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당 저수지가 위치한 지역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요. 예당 저수지는 63년도 정도에 준공된 이제 총 유역 이제 저수량이 한 4,700만 입방미터, 4,700만 톤 정도 되는 저수지입니다. 적은 규모의 저수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상류에서는 이제 무안천하고 그다음에 산양천이 오다가 하류는 이제 무안천으로 방류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의외로 유역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유역 면적이 37,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유역에서 굉장히 넓네요. 예, 굉장히 큰 유역에서 비가 오다 보면 많은 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무안천 수위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홍수통제소에서 굉장히 그쪽 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700에서 1000 정도, 1000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하지만 지금 하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금강홍수통제소 입장에서는 예당 저수지를 굉장히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간밤에 내린 폭우가 그야말로 기록적이었는데 지금 홍수 상황이 바닷물 수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조 수위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크게 바뀌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서해 만조 시간을 대충 한 8시에서 오전 8시에서 9시 한번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밤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발생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시기가 지금 어제 이제 한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대하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만조 수위를 고려해서 하천을 설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이 이제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 시간이 빠르면서도 조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조위와 그 다음에는 그 비가 오는 집중 시간이 동시에 일치할 경우는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위와 관계된 그 하천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각이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오전 8시와 9시 사이 이 부분과는 지금 시각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서해안 쪽이 거의 만조 시기에 와 있고요. 네. 이제 서서히 물이 좀 내려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거는 어제 서해안 쪽에서 우리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비가 왔던 시간이 자정부터 한 새벽 4시였는데 이것이 최고 수위하고 이제 최고 만조 수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비가 온 다음에 바로 하천 수위가 바로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우리가 레그 타임을 지체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만조 수위 시간하고 물이 내려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상황별로 여러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상황별로 여쭤보면 일단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배수 작업도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복구의 단계는 아니고요. 네. 대응의 단계입니다. 아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인터뷰 영상도 봤는데요. 지금 상황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갖다가 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뭐 복구 작업으로 나선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한 대응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충청권의 하천 수위가 경보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우 패턴에 따라서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천이 범람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라든가 아니면은 흰남노 태풍 왔을 때 포항 냉천에서 지하 주차장 지하 공간에서의 사고가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람 우려가 있는 주변 지역의 지하 공간에 계신 분들, 그다음 지하 공간에서의 직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업 행위를 하신다든가 이런 공간들은 지금 미리 대피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2주기를 지난 지 지금 며칠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 지하가 위험한 부분인데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지금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 공간에 우리가 침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침수, 외수 침수라는 거죠. 내수 침수는 쉽게 가면 내린 비가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서서히 올라오는 침수를 말하고요. 네. 외수 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범람입니다. 하천에 있는 물이 이제 저지대로 오는 범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경우가 사실 범람입니다. 내수 침수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시간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유량도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는 양도 크게 있지 않을 수가 있지만 범람의 경우는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 영상 같은 것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오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서 대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수압이라든가 물의 힘에 의해서 대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고가 아파트라든가 위에 계신 분들은 비가 많이 오는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라든가 빌딩이 위치한 지역이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충청권에 지금 한 10개 이상의 하천에서 지금 범람 경보, 하천 홍수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지하 주차장 관련 사고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차량 대피시켜라 이런 관리사무소에 연락받고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침수에 의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차량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 홍수 경보가 이제 범람 경보가 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저지대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량을 빼시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세종과 충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에도 호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충청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시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호우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열대수증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에만 최대 180m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과 전북 서부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도 5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 토요일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밤사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추가로 100mm가 넘는 비가 더 오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습 침수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시 밤사이 비 피해가 컸던 충북 지역 상황 KBS 청주 방송 총국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도 충북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청주에는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우선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연결 상황이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연결 상황이 복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충북 지역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KBS 재난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국희 기자, 지금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 시각 충북 호우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지역입니다. 현재 영동군을 제외하고 이 파란색 지역이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주는 밤사이 17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이 나머지 지역도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수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빨간 비구름대가 현재 충남과 충북 지역에 걸쳐져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충북 중북부 위쪽으로 빨간 구름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KBS 재난안전지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바로 청주와 증평 일대에 밤사이 많고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청주 미호강으로 갑니다. 네, 청주시 미호강이 흐르는 바로 팔결교인데요. 현재 수위는 홍수주의보 기준인 5.3m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5.94m고요. 수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CCTV로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흙탕물이 강하게 불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 주변 하천에서 흘러들어온 부유물도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유속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절대 근처에 가시지 마시고 이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또 다른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증평 보강천 일대인데요. 네, 증평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현재 하천 수위는 이 홍수주의보 기준인 2.5m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3.06m로 지금 역시 수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CCTV를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특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유속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요. 교강 밑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 보면요. 충북은 이렇게 오늘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비는 모레 15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강수도 50에서 80mm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강약을 반복하겠지만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또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는 고립될 수 있으니까 출입은 아예 하지 마시고 또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호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진 곳이 많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KBS 재난방송과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뉴스특보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시내 하천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여의도 환승센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소영 기자, 지금 수도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에서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오늘 최대 1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산,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운전 중에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비가 이어졌기 때문에 비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져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차에 있던 40대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집에 물이 들어찼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코레일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일반 열차,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의 일반 열차, 1호선 전동열차 평택역에서 신창역 구간 등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50분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통제됐다 약 1시간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황 보셨듯이 밤사이에 충남 서해안에 시간당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 역천 채운교와 예산군 구만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립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전도 조금 전부터 강한 비와 바람이 불거나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오늘 새벽 4시쯤 서산시 석남동에서는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침수된 차량 안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한 명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차량에서는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난 서산에는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11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 이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만 339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태안과 당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정을 전후해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에 있는 이 금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 전역과 세종에는 호우경보가, 또 대전과 충남 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서산 등 서해안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서산이 419mm로 가장 많고, 태안 330, 홍성 326, 서천 춘장대 305, 세종 223, 대전 123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0mm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 폭우로 인해서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내린 이 비가 하천으로 몰리면서 당진시 채운교, 또 이 아산시 충무교, 예산군 서계양교와 구만교, 예산대교, 세종시 상조천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논산시 동성교와 보령시 노천교, 구여군 지천교, 공주시 국제교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부여와 서천 등에서는 84가구 주민 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진에서는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 일부가 침수돼 주민 50명이 당진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오늘 새벽 6시에 갈산천이 범람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아산시 둔포천과 예산 삽교천, 당진 남원천도 범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의 모든 학교는 오늘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예당저수지 수문이 개방돼서 초당 1,400톤의 물이 방류 중이라 저지대 주민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구간,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대전 당진고속도로 면천나들목 부근은 토사가 유출돼서 양방향 통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하천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하천 주변과 저지대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재난 알림 문자나 방송에 집중해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 당진에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복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진복입니다. 네, 상황이 여의치 않을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밤사이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직접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굉장했죠. 밤에 자다가 이제 이상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옥상 물들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배수구가 5개나 있는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폭탄이란 표현을 왜 쓰는지
오늘 제대로 듣겠습니다. 네. 직접 보내주신 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차량에서 찍은 영상의 길 양옆이 정말 그야말로 물바다처럼 보이네요. 예.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좀 그 개천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나가본 건데요. 그 뚝방 우측은 이제 역천이 흐르는 상황이고 좌측은 동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물이 범람해서 다 잠긴 상태고요. 네. 뭐 개천하고 동네하고 수위가 같아진 상황입니다. 그게.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 계신 곳이나 이웃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없으십니까? 뭐 그 제 집 주변만 해도 어린이집도 일부 잠기고 가옥들도 며칠